델타포스는 미국의 군사훈련이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에서 헬리콥터, 통제된 폭발, 그리고 도심 지역에서의 모의 사격으로 인해 동네를 뒤흔든 후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6년 6월 9일 이 훈련은 워싱턴이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던 시기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아바나와의 합의에 계속 의문을 제기합니다. 트럼프는 더 강경한 조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으며 쿠바는 저항 이미지를 내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민간인들과 라울 카스트로가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공식 행사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부대 훈련이 이제는 지역 전체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섬은 정전, 연료 부족, 물자 부족, 그리고 내부 긴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특수부대가 도시 환경, 신속 진입, 구조, 그리고 고위험 위기 상황에 대비해 계속 훈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바나는 힘을 과시하려 하지만 전해지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강대국이 이 정도 수준의 정예 부대를 근처에서 훈련시키고 동시에 쿠바 정권을 외교, 경제, 안보 측면에서 압박할 때 쿠바 내에서는 아무도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델타포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왜 이 훈련이 아바나의 경고가 됐을까요? 트럼프와 루비오가 쿠바를 어떻게 정치 군사적으로 표적 삼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설적이고 끊김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훈련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진행되었으며 롱비치, 패서디나,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 같은 도시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새벽에 놀랐다고 보고했으며 현지 당국은 군사 활동에 대해 알렸고 미국 언론은 헬리콥터, 통제된 폭발, 그리고 사격 시뮬레이션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작전의 모든 목표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일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미국 군인들이 도시 환경에서 실시했으며 빈 건물과 실제 위기 상황을 모의한 구조물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훈련은 퍼레이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높은 위험,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쿠바 위기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 훈련은 단독이 아니라 워싱턴이 아바나에 직접 압박한 몇 주 후에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마르코 루비오는 쿠바 정권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루비오는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백악관이 쿠바를 바라볼 때 단순히 살아남으려는 오래된 독재 정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백악관은 내부 탄압, 외부 영향력, 그리고 카리브해 불안정과 연관된 구조, 즉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바는 미국 영토와 너무 가까워서 먼 나라의 문제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쿠바는 보여주기식 저항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정권은 동원 메시지를 발표했고 국민의 준비 태세를 언급했으며 무장한 민간인이 혁명을 수호한다는 구상이 퍼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담론은 거리의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정권이 민간인의 손에 소총을 쥐게 하며 통제력을 가장하려는 것은 비록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항상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소리치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울 카스트로도 1996년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으로 미국에서 고발당한 후 내무부와 관련된 행사에서 아바나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든 그의 모습이 군 당국자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등장했는데 이 이미지는 체제가 연속성과 도전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효과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지층 유지를, 외부적으로는 양보하지 않았음을 알리려 합니다. 미겔 디아스카넬과 브루노 로드리게스는 워싱턴을 비난하며 대응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미국이 공격을 가하고 제재를 강화하며 군사적 압박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이런 반응은 이미 예상됐습니다. 궁지에 몰린 정권은 외부 압력을 공격으로 봅니다. 왜 이 섬은 이렇게 의존적이고 가난하며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쿠바는 모든 것을 봉쇄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왜 정치 엘리트가 수십 년 동안 국가의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특유의 방식으로 이 구도에 뛰어듭니다. 먼저 압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협상할지 아니면 대가를 치를지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 외교 분쟁에서 이런 식이었습니다. 쿠바의 경우 군사적 위협은 정치적 도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공개적으로 군사작전이 발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백악관이 아바나가 그런 선택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정학에서는 적절히 배치된 위험만으로도 실제 행동 전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캘리포니아에서 도시 군사훈련이 있었고 강력한 항공 전력이 동원되었으며 건물에서의 작전이 시뮬레이션 되었다는 점입니다. 확인된 사실은 트럼프와 루비오가 쿠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확인된 사실은 미국의 비난 이후 라울 카스트로가 공식 행사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확인된 사실은 쿠바가 심각한 에너지, 연료, 그리고 사회적 피로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략적으로 해석하면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아바나의 경계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쿠바 정권은 워싱턴이 한계, 언어, 그리고 반응 시간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델타포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는 매우 위험한 임무, 인질 구출, 대테러, 그리고 민감한 작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대들을 둘러싼 신비로움 자체가 메시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도시훈련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고 지역이 이미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도시 환경에서 훈련을 하는 걸까? 쿠바가 최대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말이죠. 워싱턴은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도 메시지를 전달하죠. 쿠바 정권에게 불확실성은 두려움의 일부입니다. 마두로 사례가 다시 정치적 대화에 등장한 이유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베네수엘라를 라틴 아메리카판에서 특수 작전이 어떻게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바나 동맹 정권들에게 이념적 방어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도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무력, 제재, 정보, 직접적인 압박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바의 G2도 이 해석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아바나의 안보는 항상 정권의 강경한 무장 세력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쿠바는 감시, 침투, 탄압의 방법을 라틴 아메리카의 동맹국들에게 수출해 왔습니다. 이제 압력이 다시 섬 자체로 돌아오자 정권은 내부 동원과 민중의 용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전부대는 실제 역량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치고 에너지도 없으며 먹을 것도 없는 국민이 정부의 군사연설로 갑자기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5월 말에 있었던 쿠바 군인들과 미국 남부사령부의 회의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안전 채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 모두 작은 실수도 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군사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위기가 상징적인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바나는 놀라움을 피하고 싶고 워싱턴은 감시 중임을 분명히 하려 합니다. 트럼프와 루비오는 경제 위기와 사회적 신뢰가 없는 독재 정권이 단순히 외교적으로 고립된 독재 정권보다 더 취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페루의 상황도 같은 지역 판도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케이코 후지모리는 로베르토 산체스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해외 투표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파가 다시 힘을 얻었을 때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가 두 갈래 길로 나뉘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편 모든 것을 재구성하겠다는 좌파 프로젝트들이 헌법을 바꾸고 통제를 강화하며 다른 나라들을 반탄시킨 방식을 반복하려 합니다. 반면에 질서와 시장 그리고 안보를 회복하려는 보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쿠바는 이를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좌파가 패배할 때마다 아바나는 더욱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문제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에 댓글 확인해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하세요.